안녕하세요. 클로봇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클로봇 상황 굉장히 아리까리하실 거예요. 상승세를 잘 이어나오다가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변동폭만 키우다가 기었고, 지난주에는 주가가 좀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부터면은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매수 잡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이 정도 못 올라갔으면 슬슬 올라갈 때도 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매수 잡으셨을 수도 있어요. 자, 오대리도 이제부터는 클로봇이 좀 위로 올라갈 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당장 이번 주는 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빅 이벤트들이 한재를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따라서 이번 주는, 남은 이번 주 3일이나,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만 할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 것이고, 나 그럼 오늘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이라도 또 내일 매도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물량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가져가시고, 일단은 우리 클로봇이 앞두고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윗자리로 갈 수는 있는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얼마에 매도를 해보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클로봇 왜 상승을 잘 하다가 멈춘 걸까? 이걸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멈춘 이유를 알게 되시면은 상승할 만하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데 문제는 너무 빨리 상승을 한 게 문제입니다. 아니, 상승할 거면 빨리 상승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대리가 강조를 드렸다시피 주가는 이 주식시장에는 변동성을 좀 방어를 하는 수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락을 했을 때는 VI, 변동성 완화 장치, 그리고 사이드카 7월에 매일같이 발동됐죠.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 이렇게 세 단계가 있고, 이 서킷 브레이크 한 번, 두 번으로도 잡히지 않으면은 세 번째 발동시킴으로써 오늘 시장을 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제 마감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VI 마찬가지로 발동할 수 있고요. 매수 사이드카라는 게 존재해요. 사이드카 위쪽으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시장 관련된 내용인데, 한 가지 종목, 단일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을 좀 막는 장치, 그러니까 단기 상승 변동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장치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투자 경고라고 불러요. 투자 경고라는 천장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클로봇이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그 천장에 부딪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 천장이 어디였느냐? 아주 마법같이 자리를 잘 지켰어요. 어디였냐면은 제일 저점을 기준으로 제일 저점 종가 24,000원입니다. 7월 30일 종가 2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60% 이상 상승을 하면 안 돼요. 대신 5일 뒤에 이 기준이 된 자리였기 때문에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기어코 못 올라가게 막아놔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간부터는 올라가면 이 32,640원, 그 자리가 이 32,640원인데 여기 넘으려 하면은 누르고, 넘으면 누르고, 넘으려고 하면 누르고, 누르고 계속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주가가 실제로 올라가다가 눌리면은, 먹혀 들어가면 공매도 엄청 세게 했죠. 공매도 금지까지 2번 당했습니다. 이날 한 번, 이날 한 번 당했는데, 이때 우리가 체크를 해볼 것은 공매도가 금지 당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량으로 찍어 눌렀다. 그것은 팩트죠. 그런데 그렇게 찍어 눌러야지만 눌려 들어갈 정도로 매수세 자체도 강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순매수세 자체가 그냥 압도적으로 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단은 32,640원을 넘으면 안 되니까 필사적으로 찍어 눌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은 공매도 금지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어떻게 된다? 주가 하락한 채로 회복을 하지 못하니까 공매도 금지 연장되고,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날 공매도 금지되고, 이날도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한 다음에 회복을 하지 못하니까 다시 연장되고, 하루 연장돼서 가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것, 방금 전에도 오대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공매도로 찍어 눌렀어. 세력 너무 미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매도로 그렇게 찍어 눌러도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르지 않으면은 눌리지 않을 정도로 매수세가 강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매수세는 한 번 붙으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공매도 금지할 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공매도가 사실 공매도를 주로 하는 세력이 있죠. 이 공매도라는 구조 자체로 장 초반에 거래량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거래량이 확 뜨면은 그날은 날입니다. 무언가는 해야 돼요. 매수를 하든 저점 잡아서 매도 아니죠. 저점 잡아서 매수를 하든 아니면 고점 잡아서 매도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게 좋은 날입니다. 거래량이 하여튼 터지는 날이 좋아요. 그런데 공매도를 안 하다 보니까 누르지도 않고 그거를 숏을 치겠다고 매수가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공매도 물량이 실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냥 거래량이 팍 죽어듭니다. 사그라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개미들 우리 모두 아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붙네. 장 초반에 거래량이 안 붙는다. 그럼 오늘은 그냥 둬야지라고 하면서 안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공매도 금지 당하면은 이틀간 유지되고 공매도 금지 당하면 이틀간 유지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딱 일정한 움직임이었던 거죠. 천장 뚫으려고 하면은 공매도로 찍어 누르고 이틀간 금지 당하고 또 천장 뚫으려고 하면은 공매도 금지 당하고 또 이틀간 눌려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때는 왜 올라갔지? 아래에서 쌓았던 거, 아래 쌓아놨던 거 이때 공매도 하면서 많이 있었던 물량을 숏은 한 번은 쳐야겠죠. 계속 들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거래량이 공매도를 다시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질 때는 또 강하게 붙어 들어오죠. 무슨 뜻이다? 매수세 자체가 큽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에 개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붙고 있는 흐름이다. 이것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이라고 해도 결국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맘먹고 이제 지금 쌓아둔 공매도 잔고가 이미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공매도 금지까지 당할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아래 줄었을 때 우리 그냥 진짜 최하 숫자를 따질 필요도 없고요. 마지막 눌려있을 때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30일 날 가장 바닥이었었죠. 그때 77만 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불어나 있느냐. 77만 주에서 136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못해도 60만 주. 그리고 아래 물량까지 끌려 올라갔겠죠. 공매도 물량이. 그것까지 합하면은 60만 주, 70만 주, 80만 주. 한 80만 주 가량은 지금 구간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 잔고 자체가. 그러면 그거를 또다시 터트리면은 하여튼 장대 양봉 한 방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천장이 하나는 실종된 상태고 두 번째 것도 실종이 된 상태다. 이제 32,640원은 우리한테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 천장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반강제로 찍어 누르진 않을 거예요. 도리어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그때부터 누르겠죠. 어느 선부터? 일단은 저점은 만들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만들었죠. 이 저점을 기준으로 또다시 60%가량은 상승할 수 있어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거래량이 터져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한 이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완전 디테일하게 잡진 않았는데 42,800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제법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래도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매도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클로봇을 가져가 주시면 좋겠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어제 저점이 바닥이 아닐 수가 있다. 왜냐면은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클로봇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주가가 눌릴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첫 번째, 당장 내일 26일 날 정말 큰 빅 이벤트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가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특히 지금 시총 1, 2위의 매출 거의가 진짜 많은 부분이 엔비디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될 것인데 미국의 PCE라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전에 CPI 발표하지 않았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CPI도 발표가 됐고 어느 정도 예상치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갔었는데 미국 연준은 PCE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고 금리 예측을 해나갑니다. 금리 예측이라기보다 금리 흐름을 좀 잡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하죠. 27일부터 29일간의 정말 이 세계 경제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뭐냐면은 잭슨홀 미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한 거고요. 매년 8월 말에 합니다. 연례 행사 같은 건데 미국 오하이오주에 잭슨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세계의 경제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현안이나 어떤 이슈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미팅도 하고 컨소시엄도 하는 것인데 그 기조연설을 누가 한다? 미국의 연준 의장이 워시 의장이 할 예정이에요.
워시 의장이 할 것인데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워시 의장이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파월 의장은 그랬었는데 사실 워시 의장은 약간 뭐랄까요? 신비주의 컨셉이 있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상해야만 한다라는 그 굉장히 애매한 뉘앙스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지난주부터 시장은 약간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눌린 거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 동시에 사릴 때 그냥 몸만 사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몸 사리고 있는 그 틈을 비집고 하여튼 개미 물량은 뺏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 풀리면은 또 공매도 물량 늘려나가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업틱룰 예외 물량은 또 하필이면 또 확 줄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업틱룰 예외 물량은 시간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 조정을 위해서 공매도를 하는 물량을 뜻합니다. 그게 훅 줄고 여기 업틱룰 적용한 게 늘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냥 순수하게 공매도 세력이 자기들 수익 챙기려고 공매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자 또다시 공매도 수량을 늘리면서 개미 물량을 아주 탈탈 털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여러분 추가로 눌릴 수는 있어요. 눌릴 가능성은 있지만 하방을 좀 방어를 해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하방 방어를 해서 그래도 26,500원 윗자리로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그 뒤에는 그래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번 주부터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상황이다. 일단 워시 의장이 기조연설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지난번에 7월에 그랬듯이 여러분 이 바닥 만들 때 하필이면 미국의 PCE가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날 GDP도 같이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다음 흐름으로 상승이 다시 한번 잡힐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눌려있다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가 조정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단가 조정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아직은 조금 이른 얘기긴 한데 클로봇이 어제로서 유상증자 청약 납입이 끝났습니다. 납입일이 어제까지였죠. 그래서 결과는 일단 100% 납입이 완료가 되었다. 모두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주를 받을 준비는 되었고 이제 그럼 신주가 얼마만큼 언제 상장을 하느냐. 일단은 9월 7일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수량은 지금 물량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20% 정도가 추가로 주식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오버행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클로봇 전체 주식 수가 2,500만 주 정도 되는데 여기서 500만 주가 갑자기 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법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버행 어떡해 이거 더 바닥으로 밀리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클로봇도 그렇고 시장에 많은 종목도 그렇고 클로봇이 유상증자 발표했을 때가 이때쯤이었죠. 이때 발표를 하면서 훅 떨어졌던 건데 이때가 아니라 이때죠. 이때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훅 떨어져 버리고 그 뒤로는 일단 하락세를 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또다시 떨어진 것은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시장 흐름이 밀리기 시작을 해서 떨어진 거지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도 하여튼 클로봇이 버틸 자리는 지금 자리는 아니었어요. 지금보다는 하여튼 높은 자리였습니다. 저 4만 원 윗대에서 버텨야만 했을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고 유상증자 물량을 받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잘 매수하신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행 당장은 있을 수 있어요. 당장은 눌릴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위로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 있어야만 할 자리가 지금은 일단은 4만 원 윗단입니다. 윗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투자 경고 계속해서 염두를 해두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염두해 두어야 되는 상황인데 딱 하필이면 올라가 줘야 할 자리가 4만 원 윗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에 투자 경고를 향해서 천장을 만들 자리가 42,880원대이기 때문에 그 언저리 딱 도착을 하게 되겠죠. 딱 세력이 목표를 하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클로봇이 회복을 해주는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까지를 좀 기대를 하시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하고 올라갔을 때
추세를 좀 타게 되면은 한 방에 조금 더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9월 7일 돼 가지고 물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때쯤에 갑자기 훅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벌써 냈는데 그죠? 돈은 벌써 어제 주가랑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이미 내셨을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수익 챙겨보실 수 있을 기회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잘 참여하셨습니다. 이 유상증자 처음 발표했을 땐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너무 열받았는데 참 인생사 세 공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오히려 좋은 기회 잡으신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유상증자에 대해서 물론 일단 유상증자 발표할 때는 열받았었지만 도리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가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 위로 올라갔을 때는 한 번은 매도는 하셔야 된다. 계속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한 번은 끊어 가시자. 왜냐면은 위에 올라가면은 또 60% 가까이 치고 올라가면은 보셨죠? 천장 만들어집니다. 당분간은 못 뚫어요. 못 뚫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매도하시고 눌리는 지점에서 다시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그 고점, 나 혼자 잡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오대리가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4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아,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 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로버 이번 주 흐름 다시 한 번만 잡아보고 다음 주까지 흐름 조금 더 잡아본 다음에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번 주는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 커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추가로 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26,500원 그 아래로 살짝 더 눌릴 수는 있습니다. 눌릴 수는 있지만 장중에 그래도 일단은 매수해 주시면서 '나 물량 좀 줄였다. 여기 올라갔을 때 한번 매도해 버렸다.'라고 하시면은 그 정도 수량만 딱 충전을 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채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다시 매수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이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가 됐을 때는 다시 거래량이 돌아와 주면서 매수세가 잡혀 주면서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증시라기보단 금리 기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나가고 이 인상 가능성이 쪼끔이라도 옅어지면은 일단 추가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유상증자 물량이 오게 되면은 오버행 물량 부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32,600원 자리까지 그 이상까지만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는 일단은 여러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변동성은 태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멈춰가는 구간을 이 42,880원 이 자리를 좀 목표로 담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클로봇은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32,640원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갭상승을 하면서 올라가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결국 뚫고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에너지 쌓고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클로봇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클로봇은 결국 올라갈 것이다, 드디어 올라간다, 나 정말 오래 참았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기대하시면서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요. 확신이 생기셨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